저는 청소년 자치연구소 달그락달그락에서 온 아스펙트입니다. 화랑 지역 청소년 활동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 자치권 보장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저희의 발표 형식은 보이는 라디오인데요. 잘 들어주시고 경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1월 12일 달달한 라디오의 나림, 찬, 정윤입니다. 오늘은 청취자의 사연을 듣고 그 고민을 전문가분들과 함께 해결하는 달달한 토크 달톡 시간인데요.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게스트분을 직접 모셔서 진행해 보도록 할 건데요. 사회 참여에 관심이 많은 한동엽 청소년을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한동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오늘 궁금한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적극적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을 원활하고 전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세 분의 게스트를 이 자리에 더 모셨는데요. 조용준 청소년 사회참여 전문가와 청소년 자치연구소 달그락달그락에서 활동 중인 전호진 청소년, 청소년 기자단 소속 곽지은 청소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 사연의 주인공 강다희 청소년을 모셔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군산에서 사는 강다희라고 합니다. 때는 작년이었어요. 이거랑 이렇게 정책에 반영하면 어떨까? 응, 그래, 좋아. 공무원님, 이거랑 정책에 반영해 주세요. 요거랑 이거 제외하면 8가지는 반영시킬 수 있겠네요. 평소 사회참여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작년 10월 청소년 자치연구소에서 열린 청소년 참여 포럼에 참가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많은 청소년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포럼이 끝난 후 여기서 제안된 많은 의견들을 바탕으로 청소년 정책 제안을 시의 정책 제안을 하는 활동을 이어나갔는데요. 우선 자전거 전용 도로를 확장해달라는 것이랑 그리고 학생 의견 신고함의 활성화 등 한 56가지 정도를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 공무원님이 하시는 말씀 보셨죠? 저희가 56가지를 제안을 했는데 8개밖에 반영 안 해주셨어요. 이거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우리 청소년의 의견을 더 잘 반영시킬 수 있을지 너무 고민이 되었어요. 저런 정말 고민이 많으셨겠어요. 이런 상황으로 인해 다혜 학생은 어떠한 생각이 들었나요? 생각만 해도 정말 너무 답답해요. 아니 이게 시청에서 민간 청소년의 의견을 받아들인 첫 번째 사례인데 이를 지켜나갈 시청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부족해요. 그리고 지금 8개에 반영된 의견들조차 제대로 된 모니터링이 불가능했고요. 그럼 또 다른 문제점들이 있나요? 그리고 청소년 참여기구의 홍보가 부족한 것도 문제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하고 있는 참여기구의 활동 내용 공유라든지 안 그러면은 그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지조차 저희 청소년들은 알 수가 없어요. 청소년이 지역사회 발전에 대해 고민하고 청소년의 입장에서 제안하고 싶은 사항이 있어도 반응 없는 메아리일 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지역적인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먼저 조용준 전문가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 사회참여 전문가 조용준입니다. 청소년의 의견이 어떻게 하면 잘 수용될 수 있냐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에 의해는 청소년 자치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자치권이요? 네, 청소년 자치권이란 쉽게 말하면 청소년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참여권인데요. 이를 시행하기 위한 실제적 제도와 정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청소년들의 의견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문제점들을 고칠 수 있을까요? 현재 시행 중인 제도에 아동 청소년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와 정치를 명시하면 되는 건데요. 지금 국내에서 참고할 수 있는 사례로는 금천구 청소년의회가 있고
해외에는 영국의 아동 청소년들을 위한 전략행동계획, 브라질의 아동 청소년 참여예산의회, 아르헨티나의 GUIC 프로젝트 등이 있습니다. 오, 아동 청소년을 위한 전략 행동 계획이라니 흥미로운데요.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타지역 청소년의회는 신청을 받은 반면 금천구 청소년의회는 지자체 최초로 직접 선거로 구성되었습니다. 해외의 경우 아르헨티나 보카바라카스 지역에 GIC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청소년들의 직접적인 참여 통로를 개척함에 있어서 주요한 수단으로 지역 공동체 활동 제안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활동으로 도시 빈공간 재활용 계획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자치정부에 의해 공식적인 프로젝트로 인정되어서 도시계획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소년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소년이 직접 활동을 통해 제안하고 이를 지자체에서 수용할 수 있는 제도와 체계 마련이 필요해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렇군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청소년의 의견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았는데요. 다음 순서로는 청소년의 의견이 받아들여지기 위해 직접 활동해온 전호진 청소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들은 청소년 자치권 확대를 위해 조례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2달간의 논의를 거쳐 9월 5일 군산시의회 강성우 시의원님과 함께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직접 소개문을 만들어 서로 상의하고 담당 계장님과 회의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조례명은 군산시 청소년 자치권 확대를 위한 조례입니다. 시장은 청소년 자치권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는 점이 흥미로워요. 또한 모바일 앱을 통해 청소년 관련 정책 정보 공개와 청소년들이 쉽게 의견을 제시하고 시에서 15일 이내에 답변하는 의사소통 체계를 만들었네요. 그리고 또한 공청회를 실시하여 보다 많은 정보를 알릴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네요. 네, 맞습니다. 청소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참여권을 가질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안과 건의를 편리하게 만들었죠. 또한 앱을 통해 제안된 정책 및 건의사항들 중 주요 정책들을 선별하여 군산시 기본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네요. 청소년 자치권 홍보란 무슨 내용이죠? 시 홈페이지, 열린시정, 공공시설 등을 활용하여 수시적으로 홍보를 해야 하며 청소년들과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교육 및 연수를 상시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자치권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지만 조례를 실행하고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전호진 청소년과 함께 군산시 청소년 자치권 확대를 위한 조례에 관해 이야기 나누었는데요. 지금까지 청소년 사회 참여에 관련되어 해왔던 활동들과 앞으로의 추후 계획을 곽지훈 청소년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 기자단에 소속된 곽지은입니다. 저희 청소년 기자단은 사회 참여 설문조사를 통해 청소년 참여 포럼의 참여 활동의 실태를 알아보았는데요. 설문조사의 결과로는 관련 프로그램 홍보 부족 그리고 사회 참여 통로의 부족이 주요 문제점으로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청소년이 스스로 참여하는 의지가 중요하다는 걸 한 번 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청소년 자치연구소 달그락달그락에서는 청소년 기자활동뿐만 아니라 자치활동을 펼치고 있는 청소년들이 모여 포럼을 위한 추진위원단을 구성했는데요. 추진위원단은 2달여간의 회의를 거쳐 포럼의 시작을 알리는 기조 발표와 사전 토론문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정책 제안서를 만들기 위해 경제, 안전, 복지, 교육, 환경, 활동, 참여 7개 분과로 나누어 분임 토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과 제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면은 참여 포럼에서 실시한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포럼은 청소년이 생각하는 지역사회의 여러 문제점들을 좀 전에 말했듯이 7분과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요.
네, 그리고 청소년들이 지역 문제에 대해 스스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도출해내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각 분과별로 전문가 한 명씩 배정되었고 군산시 시의원과 지자체 공무원이 함께 청소년들의 의견을 듣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하는 시간 또한 가졌습니다. 섭외부터 내용까지 모든 준비하는 과정이 청소년이 주체가 되었죠. 그럼 포럼에서 나온 의견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포럼에서 저희가 정책에 제안한 항목을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첫째, 급식 납품 업체 과정까지 공개하는 적극적인 급식 모니터링 제도. 둘째, 청소년이 직접 기획하는 교내 진로 교육. 셋째, 소비뿐만 아니라 마케팅, 창업 등과 같은 실질적인 경제 교육 마련. 마지막으로 18세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위한 단체 활동 마련 촉구 등이 있었습니다. 참여 포럼의 주요 목적은 주체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 그렇다면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그거는 저와 같이 준비한 전호진 청소년과 함께 발표해 드릴게요. 네. 내년에 시행될 군산시 청소년 자치권 확대를 위한 조례 시행에 앞서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고 진정한 청소년 참여권을 가질 수 있도록 화랑 제도를 제안할 계획입니다. 화랑 제도가 무엇이죠? 네, 화랑제도의 명칭을 먼저 설명해 드리자면 떠들썩할 화, 밝은 랑자를 써서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어 밝은 사회로 바꿔나가는 청소년, 즉 화랑이라고 명명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화랑들의 중심적인 활동 내용은 무엇인가요? 네, 화랑제도는 모바일 앱으로 의견된 제안을 받은 후 민원이랑 정책을 구분하여 정책을 반영할 수 있게 수정해야 합니다. 그 수정 과정에서는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의견을 수정할 수 있어야 하고요. 네, 그리고 또한 정책이 반영되면 그 반영된 사항이 어떻게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또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화랑이 될 수 있는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화랑은 참여하는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화랑 제도의 중심 교육은 화랑 교육과 월일의 토론회 실시입니다. 네, 구체적인 설명 정말 감사합니다. 정윤 씨는 이렇게 청소년들이 자치권 확대를 위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나요? 저 오늘 처음 알았잖아요. 저는 청소년들이 직접 만든 조례가 가장 인상 깊었는데 효찬 씨는 어떤 게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저는 화랑 제도가 가장 인상 깊었어요. 청소년들이 조례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청소년들이 정책을 수정하고 최대한 많이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돋보였거든요. 그럼 오늘 참여한 분들의 소감을 들어볼까요? 저는 제가 이렇게 청소년 사회 참여 한계점들 때문에 되게 고민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저기서 시행하는 정책들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저희 청소년들의 참여도가 높아질 것 같아요. 진짜 나오길 잘했네요. 감사합니다. 저희도 감사합니다. 저는 요즘 최순실 사태에 관련된 나라가 뒤숭숭한데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공정한 자치권이 주어지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인상 깊은 한마디였습니다. 저희가 만든 조례가 청소년이 참여하고 만들어내는 활동으로서 대표적 사례가 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청소년의 구체적인 사회 참여 활동이 확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모두는 청소년 활동을 중심으로 저희 청소년 자치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청소년 활동을 열심히 하여 우리의 권리를 지켜냅시다. 항상 교과서적인 지식만 접하다가 이렇게 청소년들과 이야기를 해보게 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많이 배워갑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게스트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청소년은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발적으로 공공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시민입니다. 앞으로 청소년의 활약을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달달한 라디오의 달톡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제발.
나랑 친구. 나림입니다. 아 나림.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나림이네요. 청소년이 제안한 정책이 청소년이 이제 정책에 이렇게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추어진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청소년이 제안한 정책이 잘 반영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일단 저희 청소년들의 입장으로는 제안한 정책이 모두 반영되면 정말 좋겠지만 시나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건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상적인 그런 정책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거절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일단 저희는 제안한 정책들이 왜 거절이 되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여서 저는 이렇게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의 생각으로. 저희가 소속되어 있는 청소년 자치연구소에서 18세 선거권 공동 네트워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제 저희도 시민이지만 지금 실제적으로 참정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실제적인 이익을 받기 위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영되는 부분이 많이 적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 그걸 좀 분석을 해서 실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은 건지, 안 그러면은 뭐 예산 문제인지, 안 그러면은 방금 말한 것처럼 어떤 정치적인 힘이 약해서인 건지, 그런 것을 좀 제대로 이제 각 제안한 내용별로 좀 분석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가운데 있는 학생 어떻게 생각? 아니 조용준 학생 어떻게 생각해 거기에 대해서? 네, 저희가 그 발표 연구에서 썼듯이 지금 청소년회도 그 의견이나 조례 같은 걸 발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사는 군산시 같은 경우에는 그 청소년회가 좀 자발성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있고, 좀 정치적으로서 아까 말했듯이 청소년이 좀 힘을 가지게 된다면 조금 좀 젊은 층을 생각하는 지도 그런 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청소년 참여를 할 수 있는 여러 단위 위원회나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화랑제도라고 하는 것을 또다시 제안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뭔가 그거에 대한 그 대안으로서 화랑제도를 한다면 조금 더 어필해 주신다면 어떤 차별성이 있을까요? 네, 화랑제도는 청소년들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합쳐서 청소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게 저희가 직접 정책에 참여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 설명을 좀 하자면,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이걸 모니터링하는 게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 토론을 했는데, 참여위원회나 군산시 청소년의회가 있지만 대표성을 갖기에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또 다양한 청소년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화랑제도를 제안했습니다. 예, 곽지은 선생님 뵙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자치권을 위해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어떤 제안할 정책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것 중에 특히 안 받아들여진 건 어떤 게 있는지, 그런 좀 정책 제안과 수용되고 안 되고의 그 현황들이 어떤 건지는 좀 이렇게 검토. 아까 58개 중에서 그냥 8개만 받아들여졌다라고 했는데, 이제 다른 것들은 또 어떤 중요한 것들이 있었고, 하여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들 뭐 한 몇 개들 소개해 준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정책 제안 중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가 56개 정책 제안한 부분에는 여러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아까 제가 말한 급식 납품 모니터링 제도, 그거는 학생들이 급식비를 다 내는데 맛없는 학교도 있고 맛있는 학교도 있어서, 맛없는 학교에서는 좀 의문이 들어요. 이게 다 어디 과정에서 오는지도 그렇고, 또 직접 아까 제가 말했듯이 직접 우리가 기획하여 교내에서 진로 교육이 필요한데 전혀 그렇지 않고 있고, 우리가 하고 싶은 과 박람회나 이런 것들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선생님들이 우리한테 적극 지원해주지도 않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청소년들이 공감할 만한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정책 제안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을 정확하게 다 써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 잘 들었고요. 네, 먼저 또 오셔서 이렇게 침착하게 아까 저는 손 떠는 거 보면서 되게 좀 걱정했는데 그래도 진짜 차분하게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격려의 박수를. 감사합니다.